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믿음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터 산업에 대한 믿음은 좀 더 크게 가져도 될 것 같다. 한류 열풍, 엔터 산업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최근에 하이브, SM, JYP의 움직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5% 상승했습니다. 그냥 죽지는 않죠. 특히나 61수는 않겠으니까 5% 상승하는데 이런 급등주들은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인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번 주 이제 월화 지났죠. 수목 중에 한번 좀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안경 쓰셨네요. 아마 유튜브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안경 꼈을 때 왜 꼈는지 말씀을 드렸을 걸 기억하실 텐데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좀 껴요. 좀 이렇게 밝아 보이려고 다른 모습으로. 근데 지난 주부터 약간 몸이 안 좋네요. 그래서 역시 뭐 건강이 최고 이런 말이 있듯이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옷 오늘 아예 출근할 때 입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BRC 밸런스 러닝 클럽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뛰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2차 모집을 한번 해서 거의 꽉 찼는데 오늘 이 옷 입고 온 김에 뭐 한 두세 분만 더 뭐 이렇게 정말 뛰고 싶으신 분, 출석 가능하신 분 계속 지원하시면 링크에 지원하시면 우리 BRC 팀장님께서 전화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산악회 제가 또 가장 중점적으로 운동하는 산악회가 있죠. 저는 똑같은 산을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악회일 거예요. 똑같은 산을 두 번 가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그게 여행의 맛이 있어요. 매번 안 가본 동네? 지난 일요일 날은 제천의 월악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은 전북 장수의 장안산을 갑니다. 저는 사실 장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무진장 뭐 맛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전북 지역에 세 도시를 무진장이라고 묶어서 표현하더라고요. 무주, 진안, 그리고 장수.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마을이 이렇게 좀 산업화나 발전이 좀 덜 돼서 오히려 좀 자연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마을이 발전이 안 된 만큼 또 약간 자연의 것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장수 여행 같은 마음으로 가서 장안선 또 갔다 오겠습니다. 산악회가 궁금하신 분들 역시 고정 댓글에 산악회 링크에 접수해 주시면 되고 특히 전북, 장수, 장안산 주차장에서 모여서 함께 등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약간 몸이 약간 안 좋아서 약간 텐션 좀 낮춰서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보합 마감했어요. 근데 이게 보합 마감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개파락하고 보합 마감하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갭상승에 보합 마감을 해서 약간 아쉬운 날이죠. 왜냐면 여기 이제 봉의 형태가 음선이 나왔고요. 시초가는 2494. 시초가를 조금만 잘 버텼으면 2500도 회복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아쉽게도 시초가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2480. 전일 대비 그냥 딱 보합입니다. 0.04% 상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승 마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상 61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크게는 아직 이평선의 좁은 밴드에 사이에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지수 끝났어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시점이고요. 그냥 여전히 저는 꽤 좋은 위치에서 조정받고 있어 정도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는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가서 내려갈 때 더 빨리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서 그런지 코스닥은 조금 더 오르는 거죠. 0.27% 상승 마감 지수는 816.75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인가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 한 10% 빠졌거든요. 꽤 빠진 거고요. 반등이 올 시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오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뭐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음선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이번 주 이제 월화 지났죠. 수목 중에 한 번은 좀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목 중에 좀 양선 한번 나올 위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초가가 세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초가가 2%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거래소 지수가 시초가를 못 지키고 음선이 나왔듯이 삼성전자도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는 음선 마감을 아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평선이 20, 60, 120, 200일이 줄줄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나쁘지 않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굉장히 좋은 차트죠. 그리고 상승률도 4%가 올랐어요. 오늘 뭐 코스피 200에서 이 한 종목이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지 공부해야 될 종목이지라고 한다면 당연 뭐 SK하이닉스네요. 4.63% 상승, 양선 마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200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SL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당분간 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1.97%가 올랐는데요. 하이브가 오르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기획 3사 보세요, 기획 3사 보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한 3일 전인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YG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JYP가 20%가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JYP가 오늘 20% 시총이 4조가 됐고요. 코스닥 시총 순위 6위에 들었네요. 사실 주식을 뭐 오래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래 하더라도 시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JYP 4조 돌파가 뭐 크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래 하고 시총에 워낙 그 의미를 두고 중요성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 기획 3사에서 JYP SM 정도가 뭐 1조를 계속 두드리고 돌파하고 그래서 1조 시총이 1조가 엔터주에서 시총 1조가 넘는 기업이 탄생했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기사가 나고 이런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라는 10조짜리 상장되고서 10조가 넘었었죠. 10조짜리 대여급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이 됐고 세계적인 스타인 BTS를 보유하고 있는 BTS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였고 그래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상장이 되면 그 당시 상장될 때의 종목 이름은 빅히트였죠.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 하이브가 상장되면 엔터업계는 어떻게 될까? 그 하이브가 다 빨아먹을까? 그 자금들을 투자금들을 아니면 JYP나 SM이 앞으로 더 좋아질까? 이런 판단을 분명히 주식 투자자라면 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획 3사에 굉장히 유리한 왜냐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라는 존재, BTS라는 존재가 엔터 업종의 시장 파이를 크게 했고 그래서 JYP 4조 돌파는 사실은 이제 하이브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사들의 노력들 이런 거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JYP가 4조를 넘어 5조, 6조, 7조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단기간에 꽤 큰 폭의 상승을 한 거니까 주가 부침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터 산업에 대한 믿음은 좀 더 크게 가져도 될 것 같다. 한류 열풍, 엔터 산업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최근에 하이브, SM, JYP의 움직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주춤주춤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막 활발한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장이 활발해지면서 AI, 로봇, 2차전지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씩 오르면서 거래대금도 빵빵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한 달째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거래대금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아래로 거래된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 5% 상승했습니다. 그냥 죽지는 않죠. 특히나 60일선 않겠으니까 5% 상승하는데 얘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등주들은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인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좋은 봉사트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EV 첨단 소재 JYP는 오늘 4조를 돌파했고 시총 그리고 거래대금이 한 3,8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래대금도 거의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JYP가 거래대금 탑10 안에 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였던 비료 사료주들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 그리고 YG엔터도 9%나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가 짝짓기 매매를 하고 산업과 테마를 보고 이걸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표현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산업을 먼저 보고 산업 내에서 탑픽을 선정해라. 하이브, YG, SM, JYP가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왜 탑다운을 해야 하는지, 왜 업종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오오토나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소형주지만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움직임이 좋아져서 자동차 부품주들 거래가 좀 터졌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이 정도로 거래대금 보고 등락 현황을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업종 테마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업종 테마들이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고 약간 선별적 상승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한일사료 봤지만 미래생명자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관련주죠. 농산물 관련주. 그리고 중앙백신이 최근에 한 방씩 쳤던 대성미생물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동물성 바이러스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SJM이 최근에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에서의 움직임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9개나 나왔고 그 9개 중에 의미 있는 애들은 자동차 부품주, 곡물과 관련주, 그리고 동물 바이러스 관련주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굵직한 테마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소테마라면 동물 바이러스랑 곡물과 이런 애들은 소테마죠. 물론 자동차 부품주는 대테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래로 본다면 JYP가 일단 엔터주로서 대테마에서도 4조짜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상승률 상위에 의미 있는 공부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JY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서 좀 의미 있는 애를 찾자면 SL이 있죠. 그 이유는 SL 같은 경우는 역시 시총이 1조 7천억짜리예요. 1조 7천억짜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의미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상승에는 자동차 부품의 SL, 엔터주의 JYP가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발표되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오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또 10%가 올랐거든요. 얘가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뽕 하고 점프를 떴어요. JYP랑 비슷한 모습이죠. 얘도 역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부 유튜브나 인터뷰를 할 때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저는 꼭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던 종목들이 코로나 리오픈이 돼도 좋은 거지 코로나 이전에 별로 안 좋았던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코로나 끝났다고 엄청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원래 안 좋았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좋았던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굉장히 좋아져야죠. 그래서 제가 구분을 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데 리오프닝 중에 바로 파마리서치 같은 또는 클래시스, 덴티움 같은 의료기기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애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20%, 30%, 40%씩 나오는 애들, 매출액이 증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매출액이 주춤했단 말이죠. 이제 실적이 다시 꽃을 피울 때가 된 거죠. 또 코로나 이전에 엔터주들은 좋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엔터주는 원래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2명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 모임을 해도 저도 강연을 하지만 많이 풀렸을 때도 49명 미만에서 모임을 하고 가장 심할 땐 콘서트나 연극, 뮤지컬 다
공연 다 잠시 못하게 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몇 달 정도였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잘 나가던 엔터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주춤을 했을 텐데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 또는 의료기기, 피부미용 관련주들 또는 화장품 관련주들 얘네들은 리오프닝에서 반드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애들. 반면에 뭐 항공이랄지 여행이랄지 이런 애들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지금 보복 소비로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비행기 엄청 타고 여행사 엄청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항공주랑 여행주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근데 그다지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원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지금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 반등이 오늘 내일 하는데 반등이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연속성을 보이지 않아요. 최근 한 달 동안 2차전지도 소강 상태고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그래도 관심 가져야겠네. 이 정도면 꽤 움직임이 잘 나오는데 하는 애들이 자동차 부품주, 엔터주, 음식료주 뭐 요 정도인 거고 좀 기대는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안 나오는 애들이 2차 전지 또는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성장주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임이 좋은 음식료주, 엔터주만 포트에 꽉 채우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강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는 그런 롱런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성장주와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적당히 버무리는 작업도 병행하시면서 조금 강한 반등을 기다려야 할 때다. 지금은 지수가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